네, PK 정치 토크 시작합니다. 조혜진, 배재정 두 분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령됐고 또 취임식도 치러졌습니다. 조국 수석 사표 수리 여부 이번 주말쯤에 결론이 아마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구도가 이제 명확해지게 되는 건데 조국 수석은 며칠 전까지 SNS로 야권으로부터 또 설화로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치가 더 앞으로 더 격화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무 보수 채택도 안 해줄 정도로 네. 제일 그 문제 삼은 거는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다.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이라는 그 네. 수사에 선봉했었죠. 몰두하면서 네네.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네.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내년 선거의 주무 사정기관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문제다라는 게 야당의 반발의 주요 사유였는데 네. 조국 수석 또 그동안에 야당이 검증부실 때문에 계속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네. 물러나야 될 사람이다 그랬는데 법무장관으로 이제 보낸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영전이죠. 네. 예, 그것도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도발로 좀 느껴지는 데다가 내년 선거 관리의 주무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또 법무장관입니다. 네. 행안부 장관, 법무장관 이런 그렇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수석이 그동안에 SNS 활동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 강한 당파성을 네. 보여줬는데 그런 사람을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될 법무장관에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야당에 대한 역시 또 이게 이제 도발이다라고 네. 해서 아마 청문회 때부터 굉장히 세게 부딪힐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또 뻔히 보여요. 아마도 야당은 청문 보수 채택 끝까지 안 네. 해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없이 또 임명할 거고 그래 될 것 같은 우울한 전망이 우리 부산 출신이 네. 장관이 되는 거는 반갑지만은 이런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좀 우울합니다. 네. 이거 지금도 경랑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더 경랑일지. 네. 예, 우선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시선도 참 여야가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정치적 중립을 과연 잘 지킬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표시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관행이든 네. 아니면은 이제 범법이든 이런 부분들을 저지르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또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의 경우 야당에서도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좀 반대부터 좀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하고도 지명을 한다. 이게 네. 이제 야당의 공격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네.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 그런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사개특위위원장으로 우리 지역의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친박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보실까요?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무슨 자리만 생기면 친박들에게 다 나눠주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정체된다 이야기하니까 유기준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런 반박을 올렸습니다. 이제 친박 프레임 당내에 존재하지도 않고 정치 원로가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한 모습 보이고 있다. 역사 속으로 박지원 의원 들어가 달라. 유기준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선봉에 서서 활약 보여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번에 임명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개특위니까 네.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고 또 법학도고 네. 한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고 또 대투쟁력 네. 이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좀 전에 본인은 이제 친박 프레임이 역사 속에 이제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역사 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네.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인사를 통해서 네. 친박 프레임이 다시 부상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예. 황 대표가 지금 주요 보직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 주요 보직에 지금 비친박계에는
여연 원장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무총장, 네, 뭐 대변인, 대변인 또 제1, 2 부총장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친박계가 이제 맡음으로써 네, 뭐 굳이 친박 프레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바깥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분들이 황 대표를 에워싸고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제 주도하고 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한선교 총장이 네. 밀려날 정도로 네. 황 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친박 당직자들이 당내 의사결정, 황 대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보이면서 다시 이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이미지도 있고, 그것이 박지원 의원 지적이 전혀 틀리지는 않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황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지지율이 10%, 15% 쫙 올랐는데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인사, 또 그 당직 체제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 네. 이런 것들이 보수층에 있는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그 고민과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네. 뭐 서로에게 휘말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서로 나타남으로써 네. 결과물이, 그래서 당 지지율도 정체 상태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 황교안 대표 본인도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다가 이낙연 총리한테 밀려서 2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것이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유기준 의원 개인으로서는 뭐 자격도 있고 또 그럴 만한 분이지만은 큰 틀의 이 인사 체제가 이렇게 가는 거는 네. 당 안팎에서 지금 걱정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선 것은 분명하고 그 시험대를 좀 잘 뚫고 나가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린 부분은 막말, 이 파문들인 네. 것 같습니다. 막말을 황교안 그 대표 본인도 있었지만, 뭐 나경원 원내대표 혹은 지금 대변인, 네.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는데, 5.18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막말 그렇죠. 논란이 그런데 있었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반응하다가 막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강하게 한번 그 막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또 본인의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막말을 하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굳힌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특히 최근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이 뭐 이 본인이 안 만나갔다고 했다가 결국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의 네. 공동대표인 홍 의원을 만나면서 물론 실질적으로 뭐 의석 나누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이제 당내의 의문들이 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과 이 합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총선을 서로 의석을 나누는 형태로 치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좀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저도 유기준 뭐 의원의 경우에 지난번에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시기도 했고, 네. 충분한 역량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친박 인사다라는 그런 이제 틀에 좀 갇혀버리는 면이 있는 데다가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상당히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좀 형편인 것 같고요. 뭐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으로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잘됐다라든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사실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고, 내년 총선도 그런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선거법 문제도 사실 좀 걱정이 크고, 또 대내외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 네. 국제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할 때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면서 또 서로 여야 간에 다툴 것은 다퉈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구도가 쉽지 않은 구도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토위원장 자리 두고 방빼라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 박순자 의원이 국회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네. 이 망원모 관련해 가지고 이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에 비해서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술래 의원은 이제 당윤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지금 6개월을 받았죠. 네. 뭐 김진태 의원은 뭐 경고 정도를 받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 좀 지나쳤지만은 당 일각에서 또는 우리 보수층 일각에서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네. 뭐 조금 적게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박순자 의원은 자기 이제 개인적 동기에서 네. 이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당 내에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런 측면에서 또 6개월 중징계를 줬을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직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건 아니지만은 윤리위에서 6개월 받으면은 다음 공천에 그러니까요. 불이익이 올 수 있거든요. 단약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당원권 예. 정지가. 박순자 의원이 저 친박계가 아니라서 이런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은 지금 당에서 박순자 의원한테 중징계를 내린 명분은 네.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한 거 아니냐. 1년만 하고 나머지 1년 홍문표 네. 의원한테 넘기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 합의한 걸 왜 당신이 깨느냐라고 네. 해서 지금 중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그 이야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전에 네. 나오셔서 황영철 의원 이제 내정돼 있다는 말씀까지 또 그때 네. 우리 주고받았었는데 그랬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합의되어 있었는데 친박 쪽에서 뭐 그 합의한 적 없다. 네. 또는 뭐 합의에 나는 참여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뭐 네. 예외다. 난 도전할 수 네.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뒤엎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뭐 꼭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같은 비박 두 상임위원장들인데 네.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논리를 기준을 정하려면 그 기준대로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네. 이쪽에는 이 논리, 이쪽에는 그 반대 논리. 네. 이래가 서로 상충되는 논리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비박 상임위원장 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좀 전에 논의됐던 저 당의 친박 회기 현상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을 블록체인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는데요. 현장 모습 한번 보실까요? 에이펙 누리마루에서 열린 규제 자유특구 출범식의 모습입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신 거죠. 이번 방문에서는 부산의 주력 산업인 금융과 해양물류, 관광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킨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두 분 어저께 대통령의 부산 방문 또 저 발표 이런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은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부산 경남 일대를 싹쓸이 하다시피 특히 부산은 그랬는데 1년이 안 된 1년쯤 지난 상황에서 민심이 또 완전 역전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산 민심이나 경남 민심이 한국당 잘하고 있다, 무조건 한국당 밀어주겠다 이건 아니지만은 민주당이나 현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파격적으로 그 불었던 바람이 뚝 떨어진 건 사실이고 이 부산, 경남, 또 울산 이쪽 선거 결과가 승패의 관건이다라고 보는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자주 오시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근데 민심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안보에 대한 불안도 있고 네. 우리 지역은 특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자주 오시면은 좀 좋긴 하겠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효과가 있을까?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데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제의 어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뭐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뭐 그 이전 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규제 개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였는데 지금 규제 자유 특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업이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또 선포하기 네.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부산에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의 지역 화폐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네. 기술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제 발전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뭐 정치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제적인 메시지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두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투? 이런 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배 전 의원께서는 오시면 반갑죠? 아, 반갑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2주의 키워드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떤 키워드를 고민해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금경 상투잡기인데 네. 울산지검에서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해서 이제 기소하려고 네. 하는데 경찰이 대검 그 외부심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네. 수사해도 좋으냐? 피의사실 공표죄로 그동안에 수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경찰을 이렇게 괴롭히냐? 일종의 사문화된 예. 규정이었는데. 예, 그게 1953년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아.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갔는데 네.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죠. 그건 뭐 60년, 70년 가까이 네. 법만 있고 적용되지 않은 죽은 법이었는데 이게 살아날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하, 그게 네. 이제 경찰이 이렇게 우리를 조사하는 건 억울하다,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대검에서 네. 아니다, 조사해야 된다, 피의사실 공표죄 이제 적용해야 된다라고 네. 결론을 내려서 검찰이 경찰을 이제 수사하고 이제 기소할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경찰도 하지만은 네. 거의 검찰이 그냥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네, 네. 항상 비판의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이제 피의사실 검찰이 공표 이제 수사해야 때문에.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경찰이 사실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검찰을 뭐 공격할 수 있는 것만 거리만 찾고 있는데 네. 이거는 공격할 거리가 그냥 무진장이에요. 아. 지금도 전국 검찰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네. 적폐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쌓여 있고 아마 그 당사자들은 지금 검사들, 부장 검사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이 조사하면 조사 받아야죠. 그리고 이걸 명백하게 뭐 증거도 다 나와 있고 뭐 거의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거에 돼 가지고 아마 이게 검찰 경찰이 이 문제로 서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렇게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네요. 국민들은 좋아요. 네. 죽은 법이 살아나서 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경찰이 자기 수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죽인 법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자살하고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법이 살아나게 되면은 검찰 경찰이 이걸로 국민들 괴롭히는 일 못하게 돼서 네. 예, 검경상투 잡기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살게 됐다. 언론은 취재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겠습니다. 예, 배 의원님께서는 네, 저는 네. 격동의 한반도라는 키워드를 좀 한번 고민하셨네요. 잡아봤습니다. 네. 예. 실제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좀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러시아와 중국의 그 군용기 네. 또는 뭐 정찰기 이런 것들이 우리 카디즈뿐만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있었고 네. 또 한일 간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게 너무나 오랜만이어서 좀 낯설 수 그렇습니다. 있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야말로 53년 뭐 정전 이후에 네.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땅을 밟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사실은 지금 한반도는 이전의 냉전 체제가 남아있던 것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네. 한미일의 어떤 안보 동맹과 또 네. 북중러의 안보 동맹이 힘겨루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와중에 특히 이 한일 관계는 뭐 역사 문제와 그것이 또 경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복잡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균형을 잘 잡아서 지금은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네. 뭐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역량을 정말 발휘해야 할 때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정말 큰 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격렬하게 모순이 터져나올수록 그렇죠. 뭔가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내기가 네, 그런데 이 그치기가, 부분을 네. 꼭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삐걱거림일 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명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 오늘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